엄마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할 때 아니에요 대답하면서 매를 더 맞았다. 그러다 결국엔 그래 엄마 딸이에요 라고 말해서 엄마의 사랑을 잃지 않았다. 이거는 차별 얘기를 다룬 건데 주인공 입장을 옹호하는 애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우선 남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생각한 누나들은 무척 흥분합니다. 은수는 나와 비슷하다. 내 역시 남동생이 있고 동생이 약빠른 놈이란 것.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해도 난 늘 핀잔을 듣고 동생은 항상 칭찬을 듣는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건 나도 인정한다. 그런데 꼭 은수처럼 3살의 차이난 동생과 영어로 비교를 당해야 하다니 끔찍하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렇죠? 근데 뒤에 가서 주인공 입장을 비판하는 애들이 있어요. 음악이는 막내여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까? 아닐 것이다. 나는 은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동생이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 것 같다. 언니나 오빠의 사생활이나 비밀을 말하지 않기. 언니나 오빠의 비위를 맞춰주며 행동하기 등 말이다. 하지만 언니나 오빠가 잘못한 것을 계속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놀랍죠? 이거 여자예요. 여자. 여자고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이제 집에서 구박받고 여동생이 엄청나게 칭찬받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야 정말 그래서 좀 사생활이나 비밀 말하지 않기 이렇게 써.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맨 마지막에 동생이 있는 친구들이 언제나 생각하고 있는 문제.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외동아들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동생이 있다면 심심하지 않을 텐데. 동생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지? 별로 없다. 기껏해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하는 것뿐이다. 이건 외동이에요. 전혀 다르죠. 입장이 완전. 이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도 좀 해본 적 있어요. 동화를 어떻게 하냐면 동화가 구조가 동생이라는 소설이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 형 누나 언니가 여기에 동일시하고 여기는 동생이 동일시한다고 봤어. 그래서 이게 몇 프로나 그러냐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또 이걸 분류를 해봤어. 어떻게 하면 남녀를 구분하는 남녀 그 다음에 이게 위아래지 위아래. 독학이 많으면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남자 위냐 남자 아래냐 여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외동도 있겠지. 외동인데 남자 여자다 이렇게 6그룹을 해가지고 요 아이가 위니까 누나 쪽을 지지할 거냐 남자에서 남동생을 지지할 거냐를 볼 수도 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부모가 누구를 인정하냐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어렵고 성별하고 서열 차이에서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간단하게 한 적이 있어 누가 논문까지는 안 쓰고. 근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랑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이 격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난 같은 거는 없어요. 가난은 자기가 경험한 것도 뭐도 없어. 어른들이 얘기한 그런가 보다 아니다. 그 정도만 해.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자기 문제잖아. 자기가 겪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건 격렬하게 반응 보이고 자기 목소리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 그럴 거다. 자기 경험과 겪는 거에는 뭔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걸 많이 읽혀줘야 된다고 난 보는 건데 저런 거 말고 가난이니 뭐 입양이니 이런 거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생각이 없어 그런 거죠. 우리 사회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런 걸 아이들도 자기 문제에는 얼마든지 얘기가 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희한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난 모르겠어. 언니는 이런 것들 좀 지켜줘야겠다고. 그걸 독후감에서 직접 썼다는 게 이 독후감을 다 공부했으니까 오빠가 읽을 수도 있어요. 엄마도 읽겠지만. 근데 이걸 이렇게 써. 이게 너무 당연하다. 이 되게 공부 잘한다. 아마 서울대쯤 갔을 거야. 이과 쪽인데. 근데 이렇게. 그 다음에 초콜릿 전쟁은 조금 더 달라요. 초콜릿 전쟁은 이 동생이 또 나왔네. 한 명 그런 애가 있어. 이게 뭐지? 부모에게 인정받는 아이, 인정 안 받는 아이 이러기도 하고 그건 빼고 그 다음에 그 초콜릿 전쟁은 이런 얘기야. 초콜릿 전쟁 내용 얘기가 나오나? 이 내용 안 나오네. 초콜릿 전쟁은 이제 그 아이가 초콜릿 제과점을 구경하고 있는데 제과점 진열장이 깨졌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혔어.
근데 그 아이가 장난감 권총을 갖고 있었고 오해를 받았어. 네가 그랬지. 그래서 선생까지 불렀는데 선생은 옹호를 했어. 담임은 아니고 다른 선생이 와서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랬더니 거기가 제가 점에서 선생이라 이제 같은 편이네 그러면서 그렇게 애를 몰라도 되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들어가면서 하여튼 애들은 내보내줬는데 하여튼 오해를 받았어. 근데 그 중에 거기에 대장격인 고이치란 애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걔가 완전히 좀 말썽쟁이면서 대장이에요. 걔가 열받아가지고 그 제과점의 상징적인 초콜릿 성을 훔치기로 한 거야. 훔치기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준비 과정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그 제과점 측에서 가짜 성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섯 명이 성을 가는데 왜 가볍지? 이러갔는데 보니까 가짜.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 그렇게 되고 한 절반 지나서는 거기에 이제 주인공은 아키라란 데야. 걔가 이걸 어떡하나 그러다가 학교 신문에다 이걸 실어요. 학교 신문에 실으니까 아이들이 동조를 하면서 그 제과점에 빵을 안 사 먹는 거야. 그래서 매출이 줄어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그랬을 때 이래서 매출 준다고 알아갔는데 그 신문을 트럭 운전사가 봤는데 트럭 운전사가 자기네가 가다가 돌이 튀겨서 깨진 걸 자기네들이 아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자기네가 그러면서 이제 오해가 풀리고 제가 좀 미안하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케이크 주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논란이 뭐겠어요? 아이하고 이 동네 어른이에요. 어른하고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아이는 이거는 오해를 했고 그렇죠? 이건 복수를 했어. 어떨 것 같아? 둘 다 잘못했어. 누가 더 큰 잘못이냐 이거지. 누가 더 큰 잘못이냐. 이게 아이 소행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 당연히 범생이들은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어른이 그래도 복수하면 안 되죠 어른한테. 그런 것이고 좀 센 애들은 아이들 약보다는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딱 쓰고 그런 거예요. 저런 게 저기 드러나는 거예요 저게. 근데 보통 제가 보는 거죠. 아이가 비판적으로 보는 건 어른, 이게 동네 어른이에요. 여기에 부모가 있고, 전 이걸 구별을 하거든요. 부모, 교사, 어른에서 어른은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요. 교사 힘들고 부모는 더 힘들어요. 그렇죠? 자기 부모랑 구별하는 애는 높은 애들이에요. 소설에 나오는 못마땅한 부모를 비판하는 건 아주 어려서 뭘 모르거나 아니면은 아주 높거나 부모가 책에 나온 부모가 우리 부모하고 같은 부모 위치라서 비교 안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아무리 잘못해도 비판하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까 로알드 달 책은 명백하게 부모가 좀 못되게 나와가지고 상당수 아이들이 인정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부모인 경우 그거를 비판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부모보다 교사는 더 쉽고 어른은 더 쉽죠. 동네 어른. 근데 동네 어른만 해도 저런 경우 해봤을 때 제 침대에 한 절반쯤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절반쯤 저걸 참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 남녀도 아닐 것 같고 뭔데 저것도 해볼만 하죠. 근데 저거 독하면 옛날엔 그렇게 많아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그걸 좀 나눠 써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안 하고 50몇 편을 다 갖고 정리를 하려니까 그냥 포기됐어. 포기하다가 고생만 하고 아니 너무 많아서 한 10편 정도 그럼 내가 좀 특별해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줬죠. 근데 저런 식으로 보면 아이들은 정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성향이나 자기 위치나 뭘 반영해서 해석을 한다. 자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나 아까 말한 입양이니 뭐 가난이니 뭐 죽음이니 이런 얘기를 잔뜩 해가지고 또 그림책에서도 그런 걸 해가지고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요.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신대로 저런 걸 주고 자기들이 저기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는 거를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럽니다. 뭐 질문 일단 말씀하시고. 철미 쌤 질문 있으신 거죠? 네. 일로 돌아갈게요. 좀 편하게 돌아갈게요. 저는 뜬금없이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 스키바에서 교재를 사봤는데 이게 뭐 특별히 재밌을까? 뭐 어떨까? 했었던 교재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독학을 좀 많이
써낸다 이런 거는 아이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이 재밌다고 느꼈을 건데 소장님께서 선택한 교재가 이렇게 아이들 내 입장이랑 달리 애들이 되게 많이 선택하고 독후감 쓰고 다른 견해를 이렇게 쏟아냈던 그런 책들이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 이게 대표적인데 그거 말고 는 내가 기대했는데 못 쓰는 것들이 더 많지. 아주 괜찮게 기대했는데 못 쓰는 게 그 뭐 손술의 전쟁, 뭐 기업 전달자, 오이대학 이런 것들은 아니 책을 어떻게 이렇게 독해를 하지? 이 정도고 드물어요. 되게 안 좋다는 건 이제 주로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너무 교훈적인 거 빼니까 구성 부분에 좀 엉성한 것 같아. 이래서 그냥 부교재나 가볍게 줬는데 애들이 막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뭐 엉성해도 아이들한테 뭔가 자극이 가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애들이 좀 쓰더라도 많이 쓰면 봤죠. 근데 많이 안 쓰고 몇 명이 쓰면서 좀 재밌다고 하는 거는 잘 웃기는 거 막 쓰게 하는 건 잘 못 쓰게 시키고 그래요. 실제로 너무 웃기는 건 글이 잘 안 나와요. 그 판타지 다니면서 그냥 웃기기만 하는 거 그건 안 나오고 송원의 배불뚝이 같은 거는 쓸봤자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건 애가 재밌긴 한데 선생이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주는 큰 틀 내서 봐주는 거거든. 은근히 그건 선생 시각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쓰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저학년 애들이 봐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지금 기억나는 게 없네요. 기대보다 못 쓰는 것만 있고. 드디어 여기 나왔습니다. 질문이. 네. 이걸 보면 되겠다. 하세요. 그 아이들이 그 책을 보고 독해를 할 때 그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제 다른 뭐 죽음이라든지 이제 뭐 다른 그런 것들 여타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독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책의 영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한정되어지는지 않나?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독해력이 됐을 때 그 범위를 좀 넘어서는 책을 아니요. 줘야 되는 건가? 책을 보지 말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거에는 이렇게 자기 생각이 많은데 나름대로 독특하게 있는데 죽음이나 다른 사회 문제 본 책을 읽고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서 생각이 없다고 당연시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지. 그거는 내가 경험이 없어서 나름대로 독해를 못하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그런 걸 갖고 자꾸 독해 요구하지 말고 자기 경험 겪는 걸로 독해를 요구해서 생각을 자꾸 키워주는 거지. 이거는 하는데 근데 그런 책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책을 보고서 너 왜 생각도 못해서 생각 좀 해줘 이렇게 생각이 없어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읽어야지.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고 재미있어요. 읽어. 기억 전달도 있고 오이당도 읽는데 그거를 갖고서 너무 뭐 할 만은 하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애한테 그걸 독해를 하라거나 글을 쓰라 이런 건 무리다는 얘기지. 나올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게. 고민도 안 하고 뭐도 없으니까. 우리 사회에서 대체로 애들이 독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독해를 못하고 생각이 없어 그러죠. 일반적인 평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쓰는 이유는 독해를 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 무조건 길게 쓰면 잘했어 그러는 거거든. 지들도 나중엔 미안해서 뭐 너무 내용이 없는데 다 지워요. 뭐 이 정도로 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나 이렇게 글을 길게 써라는 거 자부심이 다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 비해서 학교 6학년 중학생 돼가지고 독학일 뭐 글쓰라고 할 때 축축 쓰거든요. 많이 써봤기 때문에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요. 그래서 쓴다고.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못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랬어? 내가 늘 하는 대로 안 쓰지. 써서 힘들게 썼는데 혼날 바에는 안 쓰고 혼나는 게 낫지. 근데 쓰고 혼나면 억울하잖아. 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애들은 안 쓰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안 써. 맞춤법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 뭐 독해 줄줄이 하는 자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맞춤법도 다 컴퓨터로 쳐주고 독해 못했다고 일치 안 하고 어느 정도 안 하냐면
황소와 도깨비 이상 거를 그림책으로 만든 황소와 도깨비에서 내가 2달만 있게 해달라 그랬거든. 도깨비가 황소 뱃속에 2달만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걔가 그걸 2주로 기억하려고 2주로 썼어요. 그가 안 고쳐줬어.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걔 냅두는 거야. 그러면 누구는 다른 엄마가 보면 창피하지 않아? 근데 그걸 내가 걔한테 지적을 하면 걔는 고맙다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어느 부분에 또 뭐가 잘못됐는지 불안하잖아. 걔가 생각을 키워줄 때는 그런 거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요거 건드리면 요거 하나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그러면 딴 것도 또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 일체 건드리지 마라. 일체. 그대로 쳐줘. 그대로. 맞춤법 같은 걸 어떤 걸 고쳐주자면 애가 거의 가능하지 않은 맞춤법들은 아예 그냥 말도 없이 고쳐져요. 의식하지 못하거나 너무 어려운 맞춤법은 그냥 고쳐주고 헷갈리는 건 그냥 둬요. 그때 이게 이런 게 있어. 굳이라고 썼어. 굳이.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고쳐줬어. 이거 애가 이러고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이게 맞아 그랬어. 그래요? 그래서 이거 봐봐 이게 맞아 그랬어.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야 기분 나빠. 함부로 고쳤어 자기 글을. 함부로 고쳤어요. 저렇게 크면 돼요. 모두 이거 옛날인데 한 3년 전에 한번 봤어. 찾아왔더라고 둘이서. 대학교 4학년이 그런데 뭐 어떻게 생각이 나서 왔다고 연락 왔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 했나 안 했나. 걔는 잊어버렸을 거야. 왜 느낌만 남는 거니까. 느낌이 뭐야? 내 글을 함부로 손댄다야. 내 글을 함부로 손댄다. 저거 생각보다. 근데 애가 너무 헷갈리는 거 전혀 애가 어떻게 정말 모르는 거는 할 수 있어도 애들이 거의 대부분 구질을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 아니야. 저런 게 그거야. 내 글을 함부로 고치는 거야. 아니 애들 그쪽에서 어른이 손 안 대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손대잖아. 거의 다 손대.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그 아이의 생각이라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정말 그래야지만 애가 솔직하게 쓰는 거야. 정말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기질이 세거나 어떤 데는 맞춤법 되지도 않는 걸 거의 그대로 치기도 해요. 요즘 많이 이제 그러니까 시옷 쌍시옷 이런 거 그냥 맞춰서 쳐줘. 맞춰 쳐주긴 하는데 뭐더라? 아니 이걸 일부러 하나? 이를테면 브레드 이렇게 쓰기도 하다가 한참 밑에는 브레드 쓰는데 이거 계속 고민해. 저걸 고쳐줘야 돼, 말아야 돼, 알아서 하라 그래야 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을 준희인데 준휘로 썼어. 아이씨, 다 준휘로 쳐줬지. 그래서 야 이름 틀린 거 없냐? 없어요. 정말 없어? 있으면 너 발표 10분 추가야. 막 뒤져. 그럴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걸 그냥 치면 심플할 것 같잖아. 속으로 나한테 말하지 않고 느낌이 남을지 모르잖아. 맘대로 고쳤어야. 이게 맞네? 그래서 먼저 느낌이 맘대로 고쳤어야. 저 그대로 다 쳐주는 거야. 그대로 다 쳐주고서 저거를 갖고서 이제 나중에 6학년인데 그래도 저것도 구별을 못하면 좀 그렇지. 그럴 때 이제 애에 따라서 말을 하기도 하고 누구 냅두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까 말한 그 2주, 2개월 걔는 초기였어. 초기. 4학년 초기여서 생각이 막 뻗어나가는 거라서 걔는 나중에 전형적인 사례로 들었는데 걔는 초기여서 아예 안 건드렸지.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보면 어쩌지? 그런데 에이 몰라. 보는 거지 뭐. 그러고서 그냥 냅뒀지. 그림책인데 4학년이 그림책 쓰면서 2주하고 2달 틀리게 쓴 걸 안 건드린 거라고. 왜냐면 어떨지 몰라서. 어떨지 몰라. 그럼 나는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욕을 먹을진 몰라. 그리고 애는 나랑 혹시 그런 건 없는 거잖아. 안 건드렸으니까. 난 그걸 선택하는 거지. 네. 예. 저희가 잠깐 안 되는데 저희 그럼 아이들 독해를 할 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지 않고 방향성을 안내해 주고 지지해 주는 형태로 가는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방향성과 아니면 지지의 형태를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되게 그래, 되게. 아, 거의 다 그런다고. 아, 그래요? 그럼 거의 다 그러지, 그럼. 그럼 어떻게 알아? 직접 가르쳐도 안 따라올래를 그래? 대충 암시 정도나 방향성만 얘기할 때 뭘 알겠어. 애들한테 이게 상당히 좋은 게 네가 쓴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뭐 이 정도 얘기를 해. 그것도 어쩌다. 그것도 독학은 아니고 양식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보고 모르지 뭐.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그런 걸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일단은 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봐봐. 아이 입장에서 내가 안 그렇더라도 내가 아직은 자기 주변 어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이면 다르지 아닌 상태에서 나 하다가 조금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걸 믿겠어? 늘 뒤통수를 맞았어. 늘 뒤통수를 맞고 자랐다고. 여간해서 끝까지 그럴지 아닐지 몰라. 그건 모르는 거거든. 애들 입장에서. 나도 애들한테도 3년 지나야지만 제자라고 인정한다 이러거든. 인사 안 해도 뭐라 안 그럴 정도로. 엄마가 인사하라 그래도 아 인사는 무슨 뭐. 애가 3년 5년 지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어올 때 있어. 그때 되면 내가 주류 방향이 아니잖아. 그리고 당장 성적에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들어오려면 나를 믿는 게 먼저야라고. 그리고 그 믿는 것 중 상당수가 다른 애야. 선생은 다른 애. 그러면 내가 남들 어른들이나 교사들한테 대하는 것과 다르게 대해도 괜찮겠네야. 다시 그 대표적인 뭐야? 내 속을 보여줘도 괜찮겠네야. 내 속을 보여줘서 나를 드러낸 다음에 선생이 요구하는 거를 따라가. 내 속을 드러내준 걸 아무것도 안 하고 인정해주면 그다음에 선생이 요구한 거를 나도 한번 들어주는 거지. 나를 선생이 들어줬으니까. 근데 지금 아니잖아. 지금 애들이 안 믿는 데다가 내가 정말 애를 상당히 기술 내지는 정말 진심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애들이 느끼기는 어려워. 일단 길어야 되고요. 3년이 이렇게 길어야 되고 수업 말고 다른 상황들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좀 봐야 돼. 그래서 자꾸 캠프니 뭐니 자꾸 가라 그러는 거거든. 수업만으로는 이게 참 어려워. 그 수업하고 다른 캠프니 이런 거 보면서 정말 다른 애라고 해서 그것도 오래 걸리지. 이게 3년 최소. 나를 드러냈어. 문제되는 걸 드러냈는데 선생이 받아줬어. 그것도 한 1년 걸리지. 그러면 선생이 요구한 걸 나도 받아주지 뭐. 그럼 1년, 5년이네 딱.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구한 거 애 안 받는 거야. 왜냐면 주류도 아닌데 그거 받았다가 힘들게 받았어. 나중에 뭔 딴소리 할지 뭐 할지 어떻게 알아. 애들이 어른을 믿는 거는 그냥 그거야. 어쩔 수 없이 믿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부모 말을 따라 그렇지 부모 말 따라야지 뭐. 근데 어쩌겠어. 그게 이를테면 다른 관계 그런 성격이나 등등이 다른 관계를 만났을 때 그렇게 따르겠어? 조건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아니겠지 뭐. 아닐 거라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럴 거라고 봐. 근데 그거를 자각하진 못해. 왜냐면 그렇게 자각을 하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야. 그 대신에 어른이 시킨 걸 그대로 잘 안 하려 그러지. 그렇게만 나타나는 거지 뭐. 뭐 독후감 쓸 때나 의문갖기 할 때 그 사고 전개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부분에서 약간 달나라 별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한테 근거를 조금 책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독해력을 더 늘리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독감 쓸 때 그거 찾으라 그러면 안 돼요. 독후감 쓸 때는 아니고 양식에서. 양식에서 네, 어. 양식에서 할 때 가끔 달나라로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당연히 의문갖기는 갔지. 괜찮은데 당연히 많이 가지 뭐. 네네 그때 그 책에서 선생님이 그것을 책 찾으라 그러면 별로 안 좋고 그 답을 친구 보고 쓰라 그러면서 야 책과 연관을 지어서 써 그러면 친구가 이거 책이랑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써요? 그렇지 연관돼서 그래. 그럼 걔한테 야 이거 무슨데 좀 어떻게 해봐. 그러면 말이 돼. 선생이 얘기하면 아휴
어쩌라고. 책도 잘 이해도 못하고 재미도 없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핑계로 어찌어찌해서 책 밖으로 나간 거지. 지가 나고 싶어서 나갔나. 나도 책 속으로 쓰고 싶지. 안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잖아. 의시 그러는 거 의시 열받잖아. 근데 그럴 때 친구 보고 얘기하는 거 친구한테. 야 친구 답이나 뭐 이런 거에 의미 있는 건 답이건 그거 갖고 그다음 써봐 그러잖아. 그러면서 슬그머니 걔한테 주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글씨 못 쓴 것도 읽고서 야 이 글씨 뭔 말이야 그럴 때 안 하고 덜러덩 줘. 야 네가 써라 그럼. 아, 이거 무슨 글자야 그래. 그때 괜찮으면 했지만 그거 지적하고 싶을 때는 친구가 줘가지고 야 얘가 못 읽는데. 아 이런 얘기잖아. 아 몰라 나 제대로 써. 얘가 못 읽는데잖아. 그러고서 친구끼리는 이게 통해요. 선생은 아니야. 애들로 봤을 때 선생이나 부모가 했을 때 상당히 뒤에 다른 의도니 등등 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또 뭘 짱구를 굴려야 돼. 왜 그래? 왜냐면 애들이 봤을 때 저번 시간 안 그랬잖아. 이번에 왜 그러지? 뭐 저번에 안 그렇게 썼어? 저번에 그렇게 썼는데 저번에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왜 그런 거야? 뭐 먹고 체했어? 왜 갑자기 오늘따라 난리야? 애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 어른은 그렇지. 아이씨 한 번 두 번 참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지적해지. 늘 그래? 그러지만 애는 어디 그러겠어?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왜 갑자기 오늘 와서 그래? 씨.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고 친구 통해서 하고. 그래서 혼자 어리는 수업이 안 되는 거.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어우,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의 기회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연쌤 지금까지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되게 감동하면서 들으시던데. 다른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윤주쌤.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계속 그 독해력과 사고력의 그 구분이 잘 애매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지금 사고는 저희 활동지에 보통 왜 뭐라면 그럴까라고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하는데 그거를 일단 그 의문을 갖는 게 사고이고 근거를 찾아서 쭉 이야기를 전개하는 걸 독해력으로 이렇게 나름 정의 내려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독해를 하려면 기억력, 사고력이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 저희 책에 보면 독해력이 높아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통이 안 되거나 공감 능력이 요즘 아이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상태에서 독해력이 높아야 소통과 공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소통과 공감 능력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사고력으로 가야 되나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뭐. 안 되는 데는 어떻게 있어. 아니 그러니까 사고는 나 혼자 사고를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이고 독해는 상대랑 같이 책이니까 책의 중심을 잡고서 나랑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게 그대로 친구 얘기도 하는 거야. 친구의 중요한 내용을 갖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지금 안 되는 경우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는 소설책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낫다는 거지 뭐. 소설책을 많이 읽어서 많이 읽는 게 그나마도 경우에 따라 주인공도 공감했다가 주인공 말고 다른 옆에도 공감했다가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번에 얘기했잖아. 소설은 왕따를 갖고서 거기에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나오잖아. 선생, 부모, 학생 다 여러 사람 입장이 나와서 하나의 왕따 사건을 갖고서 여러 입장들이 나온다고. 근데 그 이론적이나 비소설은 왕따를 갖고서 어느 한 입장에서 찬반을 얘기를 하지 논리적으로. 어른들이 얘기할 때 상당수 그렇게 얘기한다고. 왕따 하면 안 되지. 가해자가 문제인 거야라고 하면서 할 때 상당수는 논리적인 성격을 띈다고 우리가. 어른도 설명이 되기다 그래요. 설명은 다 설명문 자체가 논리적이잖아. 그러니까 소설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지. 특히 애들이 어린 시절에 끼리끼리 노는 걸 많이 겪었으면 약하게 왕따를 겪었을 거란 얘기지. 그럼 되는데 우린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그 대안이 소설이야. 그거는 책이 아니라 소설이란 얘기지. 소설을 많이 읽어서 그걸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다면 생활당화 쪽을 많이 읽히는 건데 뭐 책을 잘 못 읽거나 등등 해서 판타지도 같이 읽히지만 이왕이면 글을 쓴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할 때는 생활당화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는 거지. 그래도 쓰라고 지정은 못하니까 그때 말한 대로 두 권 정해. 그 두 권 중에서 하나가 이쪽이면 그래 이거 쓰면 되겠다 그렇지. 근데 두 권 둘 다 판타지면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때 가서 세 권 정해 그럴 수 없잖아. 근데 한 권 정해 그러면 아 이거 말고 이건 좀 어렵거든. 그건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권 정해 이제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경험 여러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누가 100% 옳고 100% 그런 게 아니라 약간의 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장점 단점이 있고 애들에 따라서 어른이 봤을 때 명백히 얘가 잘하고 못한 건데도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읽히면 생각도 커지고 고민도 하고 남의 입장 생각해보고 간접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이 책이 막 변형이 돼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이거 관심 있으면 이거 읽을 때 여기 나온 사례들이 독후감이잖아. 독후감을 이거 이렇게 뽑아서 봐서 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독후감을 여기에 실린 독후감을 모은 집이 이거예요. 이거 이런 거 있어요. 이걸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관심 있어서 이거 볼 사람들은 여기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게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순서대로 했으니까 이를테면 뭐 여기 동생 그럼 동생 일단 세 편 있고 뭐 손수레 전쟁 세 편 있고 뭐 초콜릿 전쟁 뭐 네 편 있고 이렇게 대표적인 걸 다 원문을 그대로 다 실어놨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거나 같이 그룹으로 공부한다면 이거랑 이거랑 같이 봐야 되지. 그 뽑으면 사실 그 부분만 뽑았으니까 그건 실감이 안 나잖아. 전체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19기 연구원 자료집 있나요? 저희 USB에 담겨주신 그때 주신 자료에 있는 건가요? 몰라요. 또 우리 홈페이지에는 있고 이거 뭐 요번에 나 어제 올렸는데 뭐 해서 혹시 이거 보라고 거기 안 올렸나?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볼 사람 연락하면 뭐 찾아주면 되니까 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지금 독해력은 분과를 해본 적이 없고요. 아직 기억 사고에서 다 머물다가 끝났어. 기억을 많이 하고 사고력 좀 하다가 말고 사고력 한때 열심히 한 적 있어. 그 분과를 해서 사고력의 기준으로 뭐 선생들이 의문 갖기를 제일 힘들어하니까 그걸 같이 공부해서 잘해 좀 괜찮게 만드는 게 있어요. 사례를 계속 올려가지고. 근데 독해력은 시도도 못했어. 제주도TV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네, 논의해 보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괜찮